비욘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조항무입니다. 제가 의사인 제가 의대생 때 목 디스크가 터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목 디스크가 터져 가지고 직접 겪었던 통증이 어땠는지, 그리고 어떤 치료를 했어야 했고 어떻게 또 생활 습관을 바꿔야 했는지, 그리고 저희 목을 MRI로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 목 MRI를 오늘 최초 공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목 MRI가 디스크가 어떻게 튀어나와서 어떤 신경을 눌러서 어떤 증상을 나타내는지 한번 같이 보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 디스크 터진 의사 MRI 최초 공개입니다. 자, 오늘의 내용입니다. 제가 목 디스크가 터졌던 직후에는 MRI를 찍지 못했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MRI를 찍었는데, 어쨌든 제 목 MRI를 여기서 최초 공개하면서 어떻게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고 어떤 신경을 눌리고 있고 그래서 어떤 증상이 생기는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목이 지금 뻐근해 가지고 좀 제대로 못 돌리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원래 좀 계속 뻐근하신 분도 많으실 거고, 아니면은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목이 뻐근 뭉쳐 가지고 고개를 못 돌리겠다, 두통이 생긴다 이러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목이 뻐근해서 못 돌리겠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목 디스크의 대표적인 증상, 손가락까지 저리는 거 있잖아요. 팔 목에서부터 내려와서 팔까지 당기다가 손가락이 저리고 시리고, 그런 증상이 왜 생기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요. 제가 의대생 때 목 디스크가 터진 다음에 어떤 치료를 받았어야 했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목 디스크가 터지기 전에 그런 전구 증상들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들은 전부 다 요즘에 핸드폰 보고 화면 보고 이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는 반 이상이 일자목하고 거북목을 가지고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자목하고 거북목이 있는 분들이 공부 자세, 사무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컴퓨터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목 디스크가 터져본 적이 있는 의사가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제 돈 주고 내돈내산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쓰면서 저도 이제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제 몸에 맞아가지고 잘 쓰고 있는 목 보호하는 아이템들을 광고는 아니지만 한번 추천해보는 시간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맛 던진스 통계님, 실버선님 들어와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버선님께서 여쭤주셨는데요. 목 디스크 환자분들은 대부분 이미 거북목이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뭐 100%는 아니지만은 대부분 일단은 반 이상의 현대인들이 거북목, 일자목을 이미 가지고 사시고요. 그러면은 일단은 목 뒤에 근육이 뭉쳐 있고요. 그게 또 점점 심해지면서 더 심화가 되면은 압력이 가해지면서 디스크도 터질 수 있다. 조금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로 다시 돌려주십시오. 자, 목 디스크 터진 의사의 MRI 최초 공개입니다. 요 사진 제 MRI입니다. 제 목 사진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한번 좀 제대로 볼까요? 이 목 척추도 이제 번호가 있잖아요.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동그라미 안에 5번하고 6번 뼈 사이에 여기 디스크가 있는데요. 다른 데 디스크는 뼈하고 뼈 사이에 얌전히 제자리에 있는데, 5번하고 6번 5번하고 6번 뼈 사이에 디스크가 이렇게 볼록 뒤로 튀어나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디스크가 볼록 뒤로 튀어나오면서 디스크 뒤쪽에 있는 척수 신경 줄기를 누르면서 이제 그 신경이 눌리는 신경이 담당하는 쪽에 통증이 생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목 쪽부터 시작해서 어깨, 팔, 엄지손가락까지 이렇게 저렸었거든요. 그렇게 방사통을 저는 겪었습니다. 그래서 5번, 6번 신경을 다시 한번 이제 위아래로 봤을 때 오른쪽 왼쪽이 반대입니다. 이쪽이 왼쪽이거든요. 디스크가 이렇게 있는데 이 원형에서 이 디스크가 왼쪽으로 더 튀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신경이 다발이 나가는 거는 이렇게 굵게 신경 다발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왼쪽 팔로 가는 신경 다발은 이 디스크가 튀어나오는 바람에 좀 짜부러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눌리는 신경에 통증이 생기고 저린 느낌이 생기고 하는 거겠죠. 그게 바로 방사통입니다. 저는 의대 본과 1학년 때 증상이 처음에 시작했어요. 처음에 디스크가 터지기 전에는 아무래도 이제 하루 종일 고개를 숙이고 하루 종일 공부를 하다 보니까 먼저 근육부터 뭉쳤지요. 그때는 제가 엑스레이를 찍어 보지는 않았지만은 아무래도 하루 종일 공부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일자목이 있었고 거북목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타나는 증상이 뒷목이 뻐근하게 계속 근육이 뭉치는 거거든요. 자, 처음에는 뒷목이 뻐근하게 뭉치다가 그다음에는 어깨로 내려갑니다. 어깨 근육이 뭉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는 목 어깨에 무언가 올라탄 무거운 느낌이 계속 들어요.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자목, 거북목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뒷목도 뻐근하고 목 어깨도 뻐근하고 목 어깨에 무언가 올라탄 무거운 느낌까지 몇 달 정도 계속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스물스물 왼쪽 팔 엄지 쪽으로 땡기고 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에 보면요. 각 신경들마다 어떤 신경이 누르느냐에 따라서 관장하는 범위가 달라요. 그래서 경추 6번 신경이 눌리면은 지금 그림에 노란색 으로 표시된 쪽 어깨 바깥쪽에서 팔 지나서 엄지손가락까지 요렇게 증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노란색 6번 신경이 눌려서 왼쪽 팔 엄지손가락까지 저리는 증상, 즉 방사통이 점점점점 생기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이게 지금 목 디스크 증상인데 그러는 상황에서 이제 뒷목이 완전히 굳어 가지고 돌리지를 아예 못하겠는 거예요. 아예 진짜 안 돌아갔어요. 최대로 돌리는 게 이 정도? 그러니까 뭐 그냥 공부만 할 수 있었죠. 옆에 있는 사람도 제대로 못 봤어요. 너무 굳어 가지고 아예 돌리지를 못했거든요. 엄청 불편했지요. 그런데 뭐 병원 갈 시간이 없었어요. 그때 뭐 하루 종일 지키고 있어야 되고 출석 뭐 요건 뭐 제대로 못 맞추면 또 유급당하고 이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제 또 고개를 숙이면은 통증이 점점 악화가 되는 거였어요. 큰일이 났어요. 저는 하루 종일 공부하는 학생이었는데 아니 학생이 그때 공부를 하려면은 그때는 2000 년대였기 때문에 뭐 화면을 보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책을 보면서 공부를 했어야 됐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하루 종일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아니 고개를 숙이니까 목이 훨씬 더 많이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저는 그때는 본과 1 학년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뭘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그때 뭐 해부학 배웠고 뭐 면역학 배우고 뭐 생화학 배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세포 단위의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뭐 근골격계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아 목이 안 좋으니까 뭐 목에 문제가 있는가 보다.'까지만 생각을 했지만 이게 목 디스크의 증상이고 이게 방사통이고 지금 바로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런 생각을 못 했죠. 사실은 치료를 바로 받았어야 되는데 뭐 공부가 바쁘다는 핑계로 받지를 못했는데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저도 그때 당시에 좀 목 디스크 증상이 있고 방사통이 있었을 때 바로 진단을 받고 바로 치료를 받을 걸 하는 후회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바로 진단하고 치료받았으면은 더 악화도 막을 수 있었고 어떤 상황인지 당연히 파악을 할 수 있었는데 검사를 안 하고 진료를 안 했으니까 저도 제가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었고 치료를 받지 않았으니까 오랜 시간 자연적으로 나을 때까지 몇 달 동안 통증으로 되게 고생을 했거든요. 공부할 때마다 더 아파지는데 고개 숙이면 더 아파지는데 그 공부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정말 바보짓이었죠.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때 바로 치료를 받을 걸 하고 엄청나게 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면은 이제 이 원인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자세를 해야 되는지 생활 습관을 어떻게 교정해야 되는지 좀 교육을 해 주시는데 저는 그때는 뭐 어떤 자세가 좋은 자세인지도 몰랐고 또 제 생활 습관 중에서 어떤 생활 습관들이 나빠 가지고 목에 영향을 주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뭐 모르니까 교정할 것도 없었죠. 그러니까 상황이 더 나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참 지금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때 학생 때 목이 아프고 방사통이 있었을 때 바로 병원 가서 진단받고 빠르게 치료받을 걸, 그리고 교육을 받을 걸 하면서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젊은 층들, 요즘 또 어린 친구들 거의 태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반 이상이 엑스레이 찍어 보면은 일자목이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제대로 된 자세로 봐야 되는데 대부분은 나쁜 자세로 보시는 것이 현실입니다. 스마트폰 이렇게 보세요. 거북목 때려잡기라는 방송이 비온 뒤에 있으니까 이 영상의 댓글에 링크 남겨 놓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자, 착한 맛 던진스 통계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뒷목과 머리와 목이 만나는 부분이 뒷목과 머리와 목이 만나는 부분 이쪽 뒤통수 위쪽이지요. 어근하고 왼쪽 엄지손가락과 네 번째와 새끼손가락이 저리고 펴면 뻣뻣합니다. 특히 피곤하면 더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착한 맛 던진스 통계님께서는 여러 근골격계 증상을 좀 겪고 계시는데요. 지금 봐도 경추에도 한 가지 문제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뒷목과 머리가 만나는 이 뒤통수 부분 여기에는 이제 근육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 근육들 크게 두 개가 있는데요. 두 개 사이로 신경이 지나가거든요. 근데 이 신경이 뒤통수에서 시작해서 위통수로 올라갔다가 앞통수까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뒷목에 근육이 뭉치면요. 요 두 개의 근육 당연히 뭉치겠죠?
근육이 뭉치면서 사이로 지나가는 신경이 물리적으로 이렇게 눌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이 아파서 두통이 생긴다. 그게 바로 경추성 두통입니다. 물론 경추성 두통은 다른 원리도 있지만은 쉽게 말씀드릴 원리 하나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뒷목이 뻐근하면은 두통까지 생길 수 있다. 예, 그래서 착한 맛 던지니스 송재님께서 이제 머리까지도 두통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조금 경추의 위쪽 문제이겠죠. 그리고 왼쪽 엄지손가락은 경추의 6번 신경이 눌리는 거고 네 번째와 새끼손가락이 눌리는 건 또 8번 신경이 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MRI를 찍어보면은 디스크가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에 튀어나왔을 가능성이 높고 또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기본적으로 일자목이나 거북목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은 치료도 받으셔야 되고 아마 이미 받으셨을 겁니다. 진단도 받으셨을 거고 그다음에 생활 습관이랑 자세도 교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이번 강의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강의를 계속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PPT로 다시 돌려주시겠습니까? 자, 디스크가 터지기 전에 보통 나타나는 증상이 일자목, 거북목에 대한 증상입니다. 왜냐하면 일자목, 거북목부터 보통은 다들 시작하니까요. 그게 대표적인 증상이 뒷목이 뻐근하다. 인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더 심해지거나 점점 스멀스멀 심해지면은 너무 뻐근해가지고 목을 돌리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뒷목이 뻐근해서 목을 돌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자고 일어났더니 고개를 못 돌리겠어요. 어제는 제가 옆으로 잤는데요. 아니면은 오른쪽으로 누워 가지고 좀 고개를 꺾인 상태에서 핸드폰을 보다가 스르륵 잠에 빠졌는데요. 그다음 날 일어나니까 목이 너무 뻐근해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어저께 골프 라운딩을 돌았는데 그러고 나니까 한쪽 어깨가 너무 아프고 고개를 돌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이 진료를 보러 많이 찾아오십니다. 대체적인 증상으로는 뒷목 쪽이 뻐근하고 목에서 뻐근한 게 더 심해지면은 여기 목에 가까운 어깨, 목 어깨 쪽이 뻐근해지고 더 심해지면 이 목 어깨 쪽에 무언가 올라탄 무거운 느낌이 들고요. 그게 더 심해지면은 고개를 돌리기가 어렵죠. 왜냐하면은 근육이 너무 많이 뭉쳐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고개를 푹 숙이면 끝까지 숙이면은 통증이 더 심해지는 양상이 있고요. 더 심해지면은 목이 문제인데 두통까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통이 일반적으로 두통이 시작됐다가 여기 안경처럼 이렇게 쪼이는 듯한 느낌도 들고 그다음에 울렁거리거나 토하고 싶거나 어지러운 느낌도 심하면 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눈이 별이 반짝반짝거리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애초에 왜 이렇게 근육이 뭉쳤을까요? 대부분은 나쁜 자세 때문입니다.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운동을 무리해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근육이 꽉 뭉친 경우도 있겠지요. 아니면은 평소에는 괜찮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밤새 고개를 꺾인 상태로 자다가 근육이 빡 뭉친 경우도 있겠지요. 하지만 요즘 현대인들은 대부분 거의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이제 화면을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화면을 고개를 숙여서 나쁜 자세로 계속 보게 되면은 목에 계속 무리가 가고 일자목이 생기고 거북목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고를 보면은 정상목보다 일자목이 있는 경우가 오히려 반을 넘어가는 그런 보고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일자목, 이 일자목의 증상으로 목 뒤쪽이 뻐근하고 근육이 뭉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은 이 턱 쪽, 앞쪽으로 원래는 척추가 C자 커브를 그려서 앞으로 뭉툭한 배열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일자목, 이름 그대로 이제 숫자 1을 그리고 있잖아요. 이게 요즘에는 더 많죠. 엑스레이 진짜 환자분들 찍어보면요. 진짜로 엑스레이 찍어보면 일자목인 분들이 정상목인 분들보다 더 많아요. 오히려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목이 아파서 오신 분들을 엑스레이를 찍지만은 정상목을 요즘에는 보기가 힘들 정도로 일자목이 정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일자목은 왜 생길까요? 나쁜 자세 때문이죠. 나쁜 자세. 네, 하루 종일 핸드폰을 보는 나쁜 자세 때문이지요. 기본적으로 고개를 숙이는 자세, 고개가 앞으로 가는 자세, 둘 다 좋지 않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자세는 척추에 굉장한 무리를 줍니다. 우리 한 45도로 숙여가지고 핸드폰을 본다 칩시다. 목 위에 22.2kg의 하중이 주어집니다. 22.2kg이면은 쌀 한 포대입니다. 쌀 한 포대. 우리가 고개 위에 쌀 한 포대를 몇 시간 동안 올려놓는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매일 몇 시간 동안 쌀 한 포대를 목 위에 올려놓으면은 그 목이
나만 나겠습니까? 당연히 고장이 나지요. 나이가 들면서 당연히 고장이 나지요. 그런데 그런 행위를 우리들은 하고 있다. 계속 고개를 숙이면서 핸드폰을 보고 노트북을 보고 책을 보고 화면을 보고 있다. 우리가 일부러 사실은 일자목을 유발하고 있고 일부러 스스로 어 목 뒤쪽 통증을 유발하고 있다. 이런 게 현대인들의 현실이에요. 45 도로 기울이면요. 22.2 킬로그램이 하중이 주어지고요. 그러면 이 하중이 주어지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고개가 떨구려고 하는데 이 떨궈지려고 하는 그 머리를 뒷목이 자꾸 당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몇 시간 동안 이 뒷목이 계속 근육이 당기는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뭉치죠. 당연히 뭉치죠. 얼마나 무리가 가겠습니까?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고개를 숙이면서 화면을 보는 자세는요. 그리고 고개를 숙이면서 화면을 보는 자세는 비단 일자목만 일으키고 뒷목 근육이 뭉치는 그 정도 증상만 일으키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갑니다. 고개를 계속 앞으로 숙이는 자세를 하면요. 앞으로 숙이면은 압력이 뒤쪽으로 가해집니다. 그러다가 디스크 뒤쪽으로 계속 압박을 주거든요. 그러다가 디스크가 뒤쪽으로 튀어나가게 되면은 디스크 뒤쪽에는 척수신경 내지는 이제 신경줄기들이 있어요. 그 신경이 눌리면 당연히 아프지요. 목 뒤쪽이 아프기도 하고 아니면 팔 쪽으로 가는 신경줄기가 눌리면은 팔 쪽이 아프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트리거가 생긴다. 갑자기 빡 한다. 그러면은 디스크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일자목이 관리 제대로 안 하시면은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증상도 생길 수 있고 그게 어느 날 심하거나 아니면은 뭐 트라우마가 있거나 이러면은 디스크가 터질 수 있다 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걸로 끝나면 다행이게요. 그걸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자, 우리 관절염이 목에도 생깁니다. 우리 관절염 하면은 뭐 무릎 관절에 관절염 생기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지요. 그런 관절이 경추, 목 뒤쪽에도 있습니다. 뒤쪽에 있다 이래 가지고 후관절이라고 하는데요. 양쪽에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디스크가 좀 제대로 기능을 못 하게 되고 일자목이 생기고 무리가 가게 되면은 이 충격을 받아주는 기능을 디스크가 다 해결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관절에 자꾸 하정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후관절은 새끼손톱만 하거든요. 이런 조그마한 관절에 자꾸 하중이 주어지니까 이 새끼손톱만한 후관절에 염증이 와요.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게 무엇입니까? 관절염. 목에도 관절염이 옵니다. 그걸 후관절염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후관절염이 오면은 뒷목도 아프고 뒤통수가 아플 수도 있고 어깨가 아플 수도 있고 등이 아플 수도 있고 그리고 목이 끝까지 잘 안 돌아가는 증상, 그다음에 목 어깨에 무언가 올라탄 무거운 증상이 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몇 번 관절에 염증이 생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증상 범위는 되게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절염도 있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목에 문제가 생기면은 두통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목 뒤쪽에 근육이 자꾸 뭉치게 되는데 목 뒤쪽 근육이 사이로 신경이 지나가 가지고 뒤통수 쪽으로 가는데 그 신경이 눌리게 되면은 목 때문에 두통이 생긴다. 물론 다른 기전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목 때문에 두통이 생기는 것을 바로 경추성 두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을 제대로 관리 못하고 일자목 자세를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은 '두통까지 생길 수 있구나.' 이 두통이 생기는데 이 두통이 목을 움직일 때 점점 더 악화가 되고요. 그다음에 목에서부터 시작해서 옆통수, 앞통수 이렇게 이제 퍼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 운동 범위도 처음에는 끝까지 돌릴 수 있다가 나중에는 끝까지 돌리지 못하고 점점 굳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제 목에 문제가 있으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생기는 거죠. 그냥 일자목이 생기고 하면은 근육이 뭉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디스크도 터질 수 있고 후관절염도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경추성 두통까지 생길 수 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을 뻐근해서 못 돌리겠다면은 대부분은 사실은 자세 때문이에요.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노트북 PC 작업을 하시건다든지 아니면 태블릿 PC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자꾸 이제 아래쪽을 보신다든지 독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자꾸 아래쪽으로 보신다든지 또 문제집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아래쪽을 보시면서 문제를 계속 푼다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을 아래쪽에 내려놓고 계속 고개를 숙인다든지 결국에는 고개를 숙이는 여러 가지 자세들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자세를 일단은 교정을 해야 돼요. 모든 화면은 위쪽으로 올려 가지고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해야 돼요. 뭐 노트북이라든지 아니면 책이라든지 독서대
아니면은 거치대, 높이 조절되는 거 사셔 가지고 이렇게 눈높이까지 올려 가지고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보셔야 되고요. 핸드폰도 마찬가지로 고개를 숙이면서 보는 게 아니고 눈높이까지 들어 가지고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W 자세라고 해 가지고 이 운동을 좀 생활화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굉장히 유명한 운동이죠. 자, 우리 날개뼈가 있잖아요, 등 뒤에. 날개뼈를 중간으로 모으는 운동을 할 거예요. 요렇게 하면은 날개뼈 사이에 근육이 강화가 되거든요. 한 번 더 요렇게 하면서 약간 위쪽으로 쳐다보면서 목에만 힘을 뺍니다. 이게 바로 W 운동이라는 거예요. 이 W 운동은 척추 전체의 밸런스를 좀 잡아주는 운동이기 때문에 습관화해 가지고 하루에도 수시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자목이 있거나 이렇게 후관절염 증상이 있거나 디스크 방사통이 생기거나 이러면은 일단은 목이 뻐근해 가지고 돌리기가 힘들다 이러면은 병원에 가셔서 필요한 전문의 진료를 받으신 다음에 필요한 주사 치료나 물리 치료나 경구약 복용 등 여러 가지 치료를 또 빨리 받으셔야지 악화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목 때문에 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경추성 두통이라고 했죠. 거기에 대한 방송을 비욘디에서 찍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영상의 댓글에 링크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마음도 부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라운드 숄더나 거북목이 심한 건 아닌데 약간 불편감, 뒷목 결림감만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목 디스크가 있을 수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뭐 제가 마음도 부자님의 뭐 영상을 본 거는 직접 본 거는 아니지만 지금은 아직까지 목 디스크 증상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라운드 숄더나 거북목이 좀 있고 약간 있다는 뒷목 결림감 정도는 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목에 경추에 무리가 가긴 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핸드폰이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우리 일거리 내지는 화면이 책상 위에 올려놓고 그냥 고개를 숙이고 보신다면은 거치대 등을 이용해 가 독서대 등을 이용해 가지고 눈높이까지 올린 다음에 정면을 바라보시면서 일을 하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로 다시 돌려 주십시오. 목 디스크, 손가락까지 저려요. 네, 목 디스크가 생기면은 여러 가지 증상이 있지만 대표적인 증상으로 방사통이 있죠. 목에서 신경다발들이 나오는데 그 신경다발들이 목으로 가는 신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경이 눌리느냐에 따라서 팔에 어떤 부분이 저리는지가 달라집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목 디스크의 원인 또한 똑같습니다. 잘못된 자세 때문이지요. 대부분은 뭐 사고가 나 가지고 갑자기 꽝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은 대부분 나쁜 자세를 누적을 오랜 시간 동안 했었기 때문에 디스크가 더 나빠진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고개를 숙이면서 몇 시간 동안 있는 스마트폰을 한다든지 노트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운동을 너무 빡세게 했다든지 너무 앞쪽으로 기울이는 스트레칭을 너무 빡세게 하다가 디스크가 터진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은 잘못된 자세 때문이에요. 경추에서 목에서 이렇게 척수신경이 나가고요. 이 척수신경이 신경뿌리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갈래갈래가 되어 가지고 등 뒤로도 가고 팔로도 갑니다. 팔에는 6번, 7번, 8번 이 정도 신경이 가는데요. 이 신경이 어디에 눌리느냐에 따라서 통증 부위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이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이 눌리는 경우도 있고 후종인대라고 해서 후종인대가 아니죠. 이 그 경추 뒤쪽에도 이제 짱짱한 인대가 있어요. 이 인대가 나이가 들면서 굵어져 가지고 척수신경이 눌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뼈가 튀어나와 가지고 이렇게 뼈가 변형이 되면서 신경이 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신경이 눌릴 수 있는데 또한 신경이 어디에 눌리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방사통이 생기는지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 왔어요. 자, 경추 6번 신경이 눌리면은 여기 보라색처럼 어깨 위쪽에서 팔 쪽으로 내려가 가지고 엄지까지 좀 저리고 당기고 하는 느낌이 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경추 7번이 아프면은 목 뒤쪽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깨, 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까지 저리고 시리고 당기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8번 신경이 눌리면은 쪼끔 더 아래쪽에서 시작해서 어깨, 팔 그다음에 새끼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까지 저리고 시리고 당기고 하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신경들이 팔이나 목의 신경을 관장하고 있고 느낌을 관장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신경이 눌리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증상이 생기는지가 다 다르니까 본인이 팔 쪽에 저리고 손가락에 시리고 하는 느낌이 있으시면은 지금 그림과 본인의 증상이 맞는지
한번 좀 대조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본인의 증상이 이 그림과 일치하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해 보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 디스크가 좀 튀어나와 가지고 이렇게 팔로 가는 신경이 지금 눌려 있는 분들은요. 특징적인 증상이 있어요. 팔을 올리면은 좀 증상이 괜찮아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결국에는 목 사이에 있는 구멍, 이 구멍 사이로 신경이 나와 가지고 팔로 가잖아요. 그런데 팔이 아래쪽에 있으면 이 구멍이 신경을 더 누르거든요. 그런데 팔을 이렇게 들면은 이 신경을 누르는 게 좀 완화가 돼요. 그래서 디스크 때문에 신경이 팔로 가는 신경이 눌려 가지고 방사통이 있는 분들은 특징적으로 이제 팔이 올려가면은 이제 증상이 괜찮아지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꾸 팔을 이렇게 들어 가지고 밤에 잠을 자요. 그래서 엄청 심하신 분들은 그냥 진료실에 들어오실 때 이렇게 손을 머리에 얹어 놓고 오십니다. 이게 더 편하니까요. 그래서 요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 전문의 선생님의 진료를 받고 빨리 사진을 찍으셔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세요. 그래서 목 통증이 있으면은 이게 디스크인지 협착증인지 관절통인지 근육통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인지 목 통증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고 어떻게 진단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방송을 찍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목 통증의 원인이라는 방송이 비욘디에 있으니까 이 영상의 댓글에 링크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비맘 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목 디스크 진단을 받으셨군요. 주기적으로 목 승모근이 딱딱하게 경직이 되고 통증이 심하고 양쪽 팔뚝에 통증이 있네요. 원인이 있을까요? 네. 목 디스크 진단을 받으셨으면은 디스크가 튀어나와 가지고 경추신경이라든지 목 뒤쪽에 경추신경이라든지 아니면 경추에서 분지되어서 나오는 이제 신경다발, 신경줄기에 눌려 있을 겁니다. 신경이 눌려 있으니까 당연히 통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뒷목만 아플 수도 있고 승모근이 딱딱하게 경직될 수도 있고 더 심하면은 팔로 가는 신경이 눌리면은 팔이 저리거나 아플 수도 있고 등으로 가는 신경이 눌리면은 여기 양쪽 날개뼈 사이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가비만 님께서는 목 승모근이 딱딱하게 경직되고 통증도 심하고 또 양쪽 팔뚝까지 방사통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신경이 좀 많이 눌렸을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신경이 눌리면은 일단은 아프고요. 신경이 눌린 상태에서 계속 이어지면 신경이 붓습니다. 신경이 부으면은 염증이 생기고요. 염증이 더 심해지면은 이게 조직들이 엉겨 붙어요. 그러면서 점점 악화 일로를 걷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이제 신경 주사를 맞는 거예요. 신경 주사를 맞으면은 일단은 염증을 가라앉히고 그러니까 통증이 좀 덜해지고 염증을 가라앉히니까 붓기가 좀 가라앉아지고 그러니까 빵빵해져 가지고 지금 눌리고 있는 신경이 붓기를 가라앉으니까 좀 덜 눌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엉겨 붙는 것도 좀 이제 예방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꼭 주사를 지금 당장 맞으시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진단을 해 주신 전문의 선생님께서 아마 치료를 잘 해 주시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치료를 제때제때 받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면 PPT로 다시 한번 돌려 주십시오. 저는 의대생 때 목 디스크가 터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했었는데요. 저는 그때 어떤 치료를 받았을까요?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저는 의대 학생 때 목 디스크 증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디스크가 터지기 전에는 일단 일자목부터 당연히 있었겠지요. 하루 종일 공부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뒷목이 뻐근했었고 목 어깨에 점점 무거워지는 느낌, 목 어깨도 뻐근해지는 느낌이 들면서 점점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스멀스멀 왼쪽 팔에 엄지까지 이렇게 당기고 저리고 시린 느낌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방사통이죠. 목 디스크가 튀어나와 가지고 이 6번 신경을 눌려 가지고 이제 증상이 생기는 거 그게 바로 방사통이지요. 이런 증상이 생겼고요. 점점 심해지니까 뒷목이 아예 굳어 가지고 돌리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고개를 끝까지 돌려도 한 이 정도? 이 정도까지밖에 못 돌렸거든요. 아예 거의 정면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의대생이라 가지고 하루 종일 고개를 숙이면서 공부를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고개를 숙이면은 통증이 더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MRI를 찍었는데 이거는 그때 당장 바로 찍은 게 아니고 시간이 꽤 지난 다음에 찍은 거예요. 그래서 꽤 지난 다음에 보니까 이 경추 5번 뼈하고 6번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뒤쪽으로 튀어나와 가지고 척수신경을 누르고 있었더라. 신경을 누르니까 당연히 아팠겠더라. 그리고 다른 뷰로 보니까
왼쪽 팔로 가는 6번 신경이 눌리고 있었더라. 팔로 가는 신경이 눌리고 있으니까 팔이 아프고 저리고 시리고 그런 방사통이 저한테 나타났던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저는 그때 당시에 아팠던 당시에 바로 MRI를 찍지를 못했어요. 그때는 제가 본과 1 학년생이라 가지고 뭘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뭐 근골격계에 대해서는 해부학 정도까지밖에 배우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뭘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바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도 제대로 몰랐고 해서 진단도 당시에는 받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자연 치유에 저는 의존을 해서 이제 몇 달에 걸쳐서 고생을 하다가 서서히 괜찮아지기는 했는데요. 굉장히 무식한 짓이었죠. 너무 고생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제대로 그때 바로 치료받지 않는 것을 굉장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있었을 때 바로 진단을 받고 원인을 알고 치료를 받을 걸. 그다음에 그 치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오랜 시간 동안 통증하고 불편감으로 고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무엇보다도 제가 그때는 제대로 배우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어떤 자세가 나빴고 어떤 생활 습관이 나쁜 건지를 몰랐기 때문에, 뭐 병원도 안 갔기 때문에 뭐가 문제인지도 몰랐기 때문에 교정을 할 것도 못 하게 되겠죠. 그래서 나쁜 생활 습관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그게 제일 후회가 됩니다. 그게 제일 후회가 되고요. 그리고 저는 운이 좋아 가지고 그냥 자연 치유가 됐었지, 모두가 자연 치유가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신경이 계속 눌리게 되는 게 보통 24 시간 내내 눌리거든요. 뭐 하루 이틀 눌리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오랜 시간 동안 신경이 눌리다 보면은 이 신경이 고장나게 됩니다. 신경이 고장나서 결국에는 대표적인 증상이 시려요. 아니면은 저려요. 아니면 전기 통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콕콕 쑤셔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게 신경이 고장나는 게 바로 신경병증성 통증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는 거는 빨리 받아 가지고 내가 고생하는 통증을 줄이는 것도 물론 있지만은 신경병증성 통증, 그러니까 합병증으로의 진행을 예방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저는 그때 이런 합병증이 있는지도 몰랐고 아직 배우지를 않았으니까 그래서 참 무식하게 치료를 안 받았지요. 그런데 참 저도 참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은 '무식하니까 용감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이런 걸 몰라 가지고 이제 신경병증성 통증으로 이미 신경이 고장 난 상태에서 이제 저한테 진료 받으러 오시는 환자분들이 가끔 계신데, 참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참 안타깝지요. 왜냐하면 한번 신경이 고장이 나면은 정말 좀 되돌리기가 힘든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디스크가 터지거나 아니면은 디스크가 튀어나와 가지고 뒤에 있는 신경을 눌러 가지고 아프면요, 보통은 신경 주사가 좀 들어가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신경이 눌리니까 아프잖아요. 그래서 덜 아프게 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신경이 눌리게 되면은 그 신경이 부어오르고 염증이 생깁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고 부어오르니까 더 심하게 눌리니까 더 통증이 더 심해지고, 그다음에 이 상황이 염증이 생겼다, 안 생겼다, 생겼다, 괜찮아졌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은 그 주변에 연부 조직들이 엉겨 붙어요. 엉겨 붙으면은 더 상황이 악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더 악화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항염증제가 들어갈 때도 있지요, 주사에서. 예, 항염증제가 들어가면은 당연히 염증도 가라앉고 염증으로 인한 붓기도 가라앉고, 붓기가 가라앉으니까 서로 조직들이 엉겨 붙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신경병증성 통증이라는 신경이 고장나는 합병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신경주사의 효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주사는 기본적으로 통증을 감소시키고 염증을 감소시키고 붓기를 조절하고, 그다음에 너무 부으면은 혈행이 좀 제대로 안 돼서 또 혈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도 보호하고 신경이 망가지는 것도 보호하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이 뭉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나쁜 자세로 자고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삐끗해서 이제 뭉치는 것 이외에는 대부분 안쪽의 원인에 의한 결과로 근육이 뭉치는 경우가 많지만, 어쨌든 근육 자체도 많이 뭉쳐 있으면은 TPI 주사 등으로 좀 풀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 등으로 좀 풀어 드릴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병원에서 받는 치료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하고 있는 나쁜 자세를 교정하고 내가 하고 있는 나쁜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원인부터 교정을 해야지, 당장 치료를 해서 통증을 가라앉혔다고 해서 내가 내 목을 이렇게 만든 나쁜 생활 습관을 계속하고 있으면은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지요. 그래서 척추 자세를 제대로 교정해야 되고, 공부나 사무 환경, 고개를 숙이면서 일하는 것을 교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나쁜 자세로 자고 있다면은 그 자세도 교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디스크나 협착증 이 목에 있을 때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어떤 치료들이 있는지 디스크 협착증 등 목 통증 치료의 핵심이라는 방송을 비온 뒤에 찍어 놨으니까 이 영상의 댓글에 링크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WTI7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선생님 방송은 진솔하고 재밌습니다. 라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반응을 기대하고 제가 직접 아팠던 부분을 요즘에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캐치해 주시고 칭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광신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목 디스크 초기이면 주사 치료로 효과 볼 수 있나요? 주사는 어떤 주사 치료를 받나요? 라고 질문 주셨고 제가 방금 전에 이 항염증제 주사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목 디스크 초기에는 뭐 어떤 치료 딱딱딱, 중기에는 어떤 치료 딱딱딱, 완전히 뭐 그 로봇처럼 딱딱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면이 있으니까 반드시 전문의 치료를 받으신 다음에 전문의 선생님께서 권유하시는 치료를 받아주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주사는 항염증제 치료도 있지만은 스테로이드, 뼈주사 이런 것도 있지만은 아니면은 재생주사 같은 것도 있거든요. 뭐 DNA 주사 등등. 근데 그 목적에 따라서 다르게 쓰입니다. 그래서 주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전문의 선생님께서 선택해 주시는 판단을 믿고 따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PPT로 다시 한번 돌려주십시오. 중앙무의 퀴즈. 자, 목 디스크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목 디스크 거북목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니면 통증을 좀 가라앉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아이템을 쓰고 계십니까? 실시간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목 통증을 좀 괜찮게 하기 위해서 쓰시는 아이템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을 올려놓는 거치대 위에 올려놓고 쓴다든지 아니면은 뭐 핸드폰을 들고 쓰기가 좀 불편해가지고 이 뒤에 뭐 그립톡을 끼워서 쓴다든지 아니면 독서대 위에 책을 올려놓고 좀 그래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쓴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을 겁니다. 베개를 특별한 거를 쓴다든지. 그래서 여러분께서 쓰시는 아이템들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제가 조금 있다가 제가 추천하는 아이템들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께서 말씀 주신 아이템들도 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 디스크 거북목 어떤 아이템 쓰고 계신지 실시간 댓글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거북목, 일자목, 공부 자세 이렇게 바꿔야. 요즘에는 거북목이나 일자목을 가진 분들이 정상목을 가진 분들보다 더 많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북목이나 일자목이 생기는 이유는 대부분 이제 학생분들은 공부를 하루 종일 하니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하루 종일 화면을 보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세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화면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래야 거북목과 일자목을 예방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거만한 자세를 하십시오. 아주 유명한 단어예요. 거만한 자세를 하셔야지 척추를 보호할 수 있다. 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허리를 쫙 펴고 어깨도 열고 시선도 상방 10도를 바라보면서 거만하게 걸으십시오. 네, 그냥 유명한 단어입니다. 거만하게 걸으십시오. 그러면서 척추라는 게 S라인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척추를 세워서 S라인을 유지하면서 거만하게 걸으시면 됩니다. 앉아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앉아 있을 때 특히 핸드폰을 보면서 앉아 있을 때 허리에 경추에 힘이 빠지면서 이렇게 동그래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고개를 숙이면서 보게 되지요. 이 자세가 바로 일자목 거북목을 유발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앉아 있을 때 제대로 앉아야 됩니다. 앉아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거만한 자세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허리를 먼저 펴고 어깨도 열고 목도 펴고 정면을 바라보면서 핸드폰도 이렇게 손으로 들어 올려 가지고 정면으로 바라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핸드폰뿐이겠습니까? 모든 화면을 이렇게 정면에 두고 정면으로 바라보셔야죠. 독서대를 반드시 사용하십시오. 그냥 독서대는 낮습니다. 높이가 쭉 올라가는 독서대를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실 때 책상 위에 올려놓고 고개를 숙이면서 독서를 하지 마시고 높이 조절되는 독서대 위에 책을 올려놓고 정면까지 올린 다음에 정면을 바라보면서 책을 읽으십시오. 노트북 마찬가지입니다. 노트북 보통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은 지금도 제가 노트북 쓰고 있지요. 이 노트북 화면을 보면은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숙여지는 자세로 몇 시간 동안 일을 하니까 목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노트북도 높이 조절되는 거치대 위로 쭉 올려 가지고 시선 높이까지 제법 올려야 됩니다. 이만큼 화면을 올려 가지고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노트북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노트북 말고 데스크탑을 쓰시는 분들도 모니터 높이가 낮은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모니터 암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요즘에는 모니터 받침대를 쇼핑몰에 보면요. 센티미터 단위로 주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허리를 펴고 어깨도 열고 목도 편 상태에서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모니터의 상부 3분의 1에 어 내 시선이 닿게 했을 때 몇 센치 정도가 모자란지를 줄자로 재 가지고 모니터 받침대를 나에게 맞는 높이로 주문을 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태블릿 PC 쓸 때도 마찬가지죠. 요렇게 책상 위에 올려 놓고 쓰지 말고 높이 조절이 되는 거치대 위에 올려 놓고 정면으로 바라보시면서 쓰셔야 되는 겁니다. 모니터는 상당히 높여야 됩니다. 지금 이 그림대로 모니터를 높이를 3등분을 했을 때 상부 3분의 1 쪽에 내 시선이 정면으로 닿아야 됩니다. 지금 그림에 그려 놨죠. 상부 3분의 1에 모니터의 상부 3분의 1에 내 시선이 닿아야 된다. 생각보다 많이 높여야 된다. 저는 이만큼 높이기 위해 얼마나 높여야 되는지 한번 보니까 A4 용지 묶음 있잖아요. 네 묶음을 올리고 그 위에 모니터를 올렸더니 제 시선에 맞더라고요. 물론 제가 앉은 키가 좀 크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모니터 암을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모니터 받침대를 내 앉은 키에 맞게 주문을 하셔서 쓰셔도 됩니다. 그럼 이렇게 잔소리를 하고 있는 조항무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 가지고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이게 제 방인데요. 자, 보십시오. 저는 이제 인체공학적인 사무용 의자에 앉아 있고요. 사무용 의자에 앉을 때는 엉덩이를 끝까지 집어넣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허리를 펴고 어깨를 열고 목도 편 상태에서 정면을 바라봤더니 모니터의 상부 3분의 1에 닿아 있네요. 모니터는 모니터 암 위에 올려놨고요. 여기 보세요. 태블릿 PC도 높이 조절이 되는 거치대 위에 올려놨고 여기 보세요. 핸드폰도 높이 조절이 되는 거치대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인체공학적으로 정면을 바라보면서 일을 해야지 경추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 꼭 명심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기적으로 자세를 교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좋은 자세로 앉고 있더라도 사람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은 자세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분마다 아이고 정신 차려야지 좋은 자세 해야지라고 마음먹으면서 W 운동 한 번씩 하고 넘어가십시오. W 운동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양쪽 날개뼈를 중간으로 모아 주십시오. 요렇게 모으시면서 약간 위쪽으로 쳐다보면서 목에만 힘을 뺍니다. 이 W 운동 굉장히 유명한 운동이고 경추 전체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한 15분마다 좋은 자세로 다시 한번 교정하시고 W 운동 생활 습관화하시고 요렇게 계속 일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기본적으로 거북목하고 일자목 자세가 오래되면요. 목의 앞뒤 근육의 밸런스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승모근 요즘에 안 뭉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 뒤쪽은 다 뭉쳐 있는데 목 앞쪽은 또 약한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가슴 쪽은 또 뭉쳐 있는 경우가 많은데 등 운동 따로 하시는 분들 별로 없으시잖아요. 운동을 만약에 하더라도 그냥 반 정도만 하시는 분들은 푸시업 정도만 해 가지고 가슴 근육은 발달시켜 놓는데 따로 등 근육까지 이제 발달 같이 시키는 경우가 본격적으로 하시는 분 아니면 제대로 없거든요. 그러면은 앞에 근육만 발달하니까 점점 라운드 숄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쪽 근육은 더 강화시키고 앞쪽은 스트레칭으로 좀 풀어줘야 됩니다. 즉 목의 앞쪽, 뒤쪽, 위쪽, 아래쪽의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우리가 현대인으로 살면서는 밸런스가 무너진다. 그래서 승모근은 풀어줘야 되고 가슴 근육도 풀어줘야 되고 또 등 근육은 강화해야 되는데 일단은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만 들자면은 계속 말씀드리는 유명한 W 운동이 있고요. 그 이외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B&D에서 방송을 찍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북목 바른 자세 목 디스크 통증 생활 습관이라는 방송의 링크를 이 영상의 댓글에 달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WTI7님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제 방에서 어떻게 모니터 세팅을 하고 있는지를 완벽한 세팅이네요 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오늘 칭찬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조항무의 퀴즈 서로 정답을 공유해 봅시다. 오늘은 뭐 정답이 있는 날은 아니니까요. 목 디스크 거북목이 있는 분들 어떤 아이템을 쓰시면서 좀 목 건강을 지키고 있는지 여러분께서는 어떤 아이템을 쓰시는지 한번 볼까요? 경추베개 33님께서 경추베개 좋지 않을까요? 네, 경추베개 좋습니다. 이론적으로 매우 좋고요. 어떤 식으로 좋은지 조금 이따가
강의 준비해 놨으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WTI7 님께서 노트북 스탠드, 독서대, 베개 등이 있겠네요. 네, 정답을 말씀해 주셨고요. 노트북 스탠드하고 독서대는 제가 말씀드렸고 베개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광시 님께서는 이미 경추 베개를 쓰고 계시는군요. 아주 좋습니다. 오용도 님께서도 베개하고 독서대를 사용하고 있고요. 독서대는 끝까지 높게 했고요. 휴대전화는 가슴 펴고 손으로 높이 들고 봐요.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완전히 칭찬드립니다. 완벽하게 잘하고 계십니다. WTI7 님께서 캐릭터 그림 직접 그리신 건가요? 귀엽고 재밌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 저작권 등록해 놓은 저희 캐릭터 신경이입니다. 요즘에는 바빠서 못 그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아마추어가 그린 티가 많이 나지요. 만화 학원 다니면서 배워가지고 그린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목 디스크 터진 의사가 추천하는 아이템들. 광고 아닙니다. 제가 의대생 때 목이 아파가지고 목 디스크가 터진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저는 목 통증을 좀 달고 다니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면 내 목 통증을 좀 괜찮아지게 할 수 있을까를 되게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목에 좋다는 아이템들을 내돈내산해가지고 많이 사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년에 걸친 노하우 중에 이제 살아남은 아이템들이 있어요. 이 아이템들을 한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아니라는 점 강조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요, 목에 일자목이 있거나 목 디스크가 있거나 협착증이 있거나 어찌되었건 경추가 안 좋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고개를 숙이지 말아야 돼요. 고개를 숙이는 게 결국에 모든 사태의 원흉이거든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지 말고 화면을 전부 다 높여가지고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고개를 편 상태에서 화면을 바라보면서 일을 하시거나 취미생활을 즐기셔야 됩니다. 핸드폰도 마찬가지로 높여가지고 정면으로 바라보셔야 되고요. 모니터도 마찬가지로 모니터 암이나 모니터 받침대로 높여가지고 정면으로 바라보셔야 되고, 책이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태블릿이라든지 전부 다 높이 조절되는 거치대를 사셔가지고 정면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모든 화면은 높이를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참 이게 다 교정할 수 있는데 학생들이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리는 것은 교정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뭐 학교를 내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학원을 내가 바꿀 수가 없고. 그런데 참 이게 참 안 좋단 말이죠. 학생분들은 이제 문제를 푸는 자세, 고개를 숙이면서 문제를 푸는 자세가 최악이에요. 그러면은 학교나 학원은 내가 바꿀 수 없는데 집이라도 바꿔야 되잖아요. 그때 추천드리는 게 이 책상판이 이렇게 틸팅이 되는 틸팅 책상이 있어요. 그나마 좀 낫습니다. 고개를 숙이면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건 최악의 자세고, 이 틸팅 책상 위에다가 문제집 올려놓고 이 정도 약간 숙여가지고 문제 푸는 거는 그나마 나으니까 자녀분들을 위해서 한번 틸팅 책상을 집안에 갖다 놓는 거 고려해 주십시오. 뭐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은 기본적으로 스탠딩 케이스도 당연히 사용하셔야 되고, 의자는 소파가 척추에 진짜 안 좋습니다. 소파가 최악입니다. 그래서 사무용 의자를 반드시 사용하시되 요런 옵션들이 있어야 되고요. 사무용 의자에 앉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거, 엉덩이를 깊숙하게 집어넣은 다음에 허리를 살포시 기대고 어깨를 열고 목도 펴야 된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허리를 받쳐주는 요추 지지대가 그 부품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사무용 의자처럼 생겨 있는데 요추 지지대 허리를 받치는 부품이 없다면은 그것은 모양만 따라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방에서 이렇게 인체공학적인 척추 세팅을 해놓고 살고 있고요. 저희 아버님께서 협착증으로 좀 고생을 하셔가지고 저희 본가에 아버님은 소파를 못 쓰게 하고, 소파는 척추에 안 좋으니까요. 소파 앞에다가 사무용 의자를 하나 더 갖다 놨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도 있겠다 하는 거 보여드리고요. 경추 베개가 이론적으로 목에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베개는 뒤통수만 받쳐주잖아요. 근데 경추 베개는 목도 같이 받쳐주기 때문에 좋고요. 그리고 옆으로 누웠을 때도 목이 반듯하게 유지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좋은데, 경추 베개는 이론적으로는 좋지만 나에게 맞는 걸 찾으려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여러 번 트라이 하셔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도전하시길 추천드리고, 목 보호대는 자의로 쓰면 절대로 안 되고 의사가 권장한 기간만, 의사가 그리고 권장한 모델만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가방을 멜 때는 양쪽으로 하중이 분산되는 백팩을 쓰셔야 되고요. 백팩은 그 가방끈을 짧게 해가지고 등판에 가까이에서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목 디스크 거북목 통증이 있을 때 어떤 운동을 해야 됩니까? 딱 맞는 운동은 따로 있다라는 방송의 링크를 이 영상의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게 이렇게 치료란다. 방송을 했고요. 7월 달에는 제가 손목이 아팠을 때 어떻게 했는지, 대상포진이 걸렸을 때 어떻게 했는지, 제가 좀 다양하게 많이 아팠거든요. 이렇게
제 경험담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지금 제 45번째 비욘디 방송입니다. 저는 척추, 관절, 대상포진 통증 등 전신의 통증을 다 망라해서 다뤄놓았으니까 이 방송의 댓글에 제 모든 방송에 액세스할 수 있는 링크를 달아놓도록 할 테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목이나 등 통증은 원인, 치료, 운동, 자세, 뭐 스마트폰 어떻게 봐야 되는지 등 통증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방송을 찍어 놓았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항모의 통증이라는 개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채널에도 한 번씩 놀러와 주셔가지고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7월 9일 다음 주 목요일 1시에는 제가 손목이 아플 때 어떻게 해결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분 동안 긴 시간 동안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